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북동부 지역에 위치한 아이비리그 빅3에서도 가장 유서 깊은 대학인 하버드에 재학 중인 켈리입니다. 아이비리그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원래 미국의 대학 스포츠 리그였으나 소속 대학 모두 유서 깊은 명문대였기 때문에 입학 조건이 까다로운 엘리트 출신들의 학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미국은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학구열이 높은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아이비리그 열풍은 아마도 이곳 출신들의 인맥이 사회에 나가 기업에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곳을 인맥양 성소라고도 한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부자 마크 주커버그는 페이스북 창업자이며 역시 하버드 출신인데요. 중퇴를 했다고 하지만 하버드에서 맺은 2년 덕에 페이스북을 창업하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들 이곳에 들어오고 싶어 하죠. 하버드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이슈가 되기 때문에 자기계발서를 포함한 출판이 아주 많이 이루어집니다. 너무 높은 이곳의 학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낮에는 학업을, 밤에는 나이트클럽에서 스트리퍼를 한 학생도 유명 출판사의 제안을 받아 출판을 한 사례도 있듯이 이곳을 경험하는 것 자체로 엄청난 스펙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인 중에서도 이런 명문대학에 들어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학비도 굉장히 비싸고 입학 조건이 엄청나게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그런 이곳에서 상당수의 한국인 학생들이 상위권에 해당하는 성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높은 성적을 얻는 학생의 대부분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미국 명문대학교에 한국인만 많은 것은 아닌데요. 한국인은 워낙 똑똑하고 부지런하기로 유명하고 학구열이 높은 곳이라는 것은 정평이 나 있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미국 명문대학교에는 중국인의 숫자 또한 엄청난데요.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이 가장 많은 곳으로 중국의 많은 부유층은 중국의 정치 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한 보험으로 자녀를 유학 보낸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대폭의 중국인 학생의 수가 감소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미중 관계 악화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이전 트럼프 정부 당시 중국군의 첨단 기술이 유출될 것을 우려해 지난 2020년 중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한 적이 있어요. 정부의 움직임도 그랬지만 사실 이곳에서 만나는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질서하다는 게 소문이 나 있어요. 이곳에 올 정도면 중국의 부유층 자제일 텐데도 말이죠. 세계적인 첨단의 학문을 공부하고 전 세계를 이끌어갈 수재들이 탄생하는 이곳에서는 국제적인 포럼과 문화행사 등이 다양하게 열리고 있어요. 그런 이곳에서 요즘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점점 인기를 끌고 있어요. 한국인들이 똑똑하고 부지런하다는 것은 알지만 가까운 나라 중국인과 얼마나 다를까 싶고 아시아인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이념들 속에 살고 있는 아이비리그에서는 도대체 아시아 국가인 한국의 문화가 대단해봤자 얼마나 대단한가 하겠죠. 모두들 코웃음을 치며 무시했지만 한류가 미국에서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어요.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하도 한국을 칭찬해서 저도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잠시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의 사진을 봤었는데 전쟁 후 한국의 모습은 지금의 한국 모습과는 다르게 처참했어요. 최근에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놀라운 경제적 성장에 감탄했지만 불과 70년 정도 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발전해봤자 얼마나 발전이 되었겠어요. 이런 생각이 강했죠. 오히려 예전의 한국의 모습이 더 기억이 남아서 한국은 후진국이 분명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중국인들의 무질서한 국민성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게 저를 포함한 대다수일 거예요. 한류가 미국 전역에서 퍼지는 것보다 한국인 유학생들이 전 세계 많은 학생들보다 상위권에 위치한다는 게 제게는 더욱 놀라웠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궁금했죠. 저는 한국인 학생들이 너무 궁금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고 한국인 학생들이 주로 활동하는 하버드 대학교 한국학회 동아리에 가입하고 말았죠. 제가 가입한 한국학회 동아리는 많은 한국 학생들과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전 세계 여러 학생들이 있었어요. 동아리에서는 한국의 주요 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행사를 주최했고 한국의 설날 추석 등 전통적인 명절을 기념하는 이벤트 행사와
한복 입기, 전통놀이, 한국 음식 만들기 등 여러 체험을 할 수 있었고, 이미 한국에 관심 있는 많은 유학생들이 가입해서 여러 국적의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배우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한국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동아리에 가입해서 한국인 유학생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알게 되고 나니 정말 놀라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작고 전쟁을 경험한 지 불과 70년밖에 되지 않은 나라에서 이렇게 문화적으로 전 세계를 선도하는지 놀랍기도 했어요. 요즘 이곳에서도 넷플릭스는 한국 드라마가 거의 상위권을 차지해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고 따라하고 흉내내고 하는 것이 폭발적이에요.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방송하는 유튜버들도 많고요. 한국의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특히나 인기여서 한국의 화장법을 소개하는 유튜버도 구독자가 엄청 높아요. 영화, 드라마, 음식, 뷰티, 음악, 사회 전반에 어쩜 이리 그 작은 나라의 문화가 선도를 하며 이끄는지 놀랍다고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 특징을 이 동아리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한국인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에게는 발견하지 못하는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국 유학생들은 항상 무언가를 할 때 개인보다는 집단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게다가 한국 유학생들은 굉장히 부지런한데 동아리 모임 때도 가장 빠르게 와서 모임을 준비했고 모임이 끝나고 항상 늦게까지 남아서 뒷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국 문화와 역사 전통의 다양한 모습을 전시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행사를 크게 기획했기 때문에 오랜 전부터 많은 학생들이 준비를 했고 저도 행사를 도우며 옆에서 지켜봤죠. 아무래도 고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은 학업과 병행하며 많은 시간을 준비하는 모습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한국 유학생들은 굉장히 무언가를 알리겠다는 굳은 결심이 보였고 모두가 내색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을 알릴 수 있다면서 웃으며 열심히 행사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행사 준비 마무리 단계였는데 갑자기 한국 전통 가옥의 사진을 담당하던 한국인 친구가 전시할 사진의 상당수를 분실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많은 친구들이 경악을 하며 그 친구를 쳐다보았고 사진을 분실한 한국 유학생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행사까지 단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 모두들 이번 전시를 포기해야 하나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한국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 설명하는데 전통 가옥의 사진을 전시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말이죠. 완전히 망한 전시다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진을 분실했다는 순간 많은 한국 학생들은 그 학생을 비난하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들었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 친구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불과 몇 시간 만에 스마트폰이 아닌 카메라로 찍은 높은 화소의 가옥 사진 파일을 12장 넘게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모습에 놀란 것도 잠시 다행히 사진을 받았지만 문제는 하나 더 남아 있었어요. 몇 군데 사진관을 방문했는데 대량의 사진을 인화하면 최소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죠. 한국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각자 분량을 나눠서 뛰어다니며 소량의 사진을 빠르게 인화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고 아슬아슬했지만 성공적인 전시회를 마칠 수 있었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가 놀랬던 이유는 만약 미국인들 사이에서 개인의 실수로 문제가 생겼다면 비난하고 그냥 그대로 끝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이렇게 덮어주거나 내일처럼 노력하지 않죠. 이건 그냥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딱 저렇게 한국인들은 아무도 비난하지 않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돕고 협력하려고 하는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참 흥미로웠어요. 오히려 괜찮다며 위로하는 친구도 보였죠. 한 사람의 실수로 많은 학생들이 이틀간 잠도 제대로 안 자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을 때 다 같이 축하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한국인 유학생 모두가 새로운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했고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해결책을 찾았죠. 특히 비난하지 않고 서로를 돕고 감싸주는 모습은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오히려 한국 유학생들을 보니 아시아 국가가 미국보다 당연히 부족할 것이라 생각한 제 편협했던 생각이 부끄러웠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 유학생들과 교류하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경제 강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한국 유학생들은 굉장히 질서를 잘 지키고 깔끔하며 무슨 일에도 항상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요.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하죠. 이는 한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인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는 매년 봄에 아이비리그 문학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전 세계의 유명 작가들이 하버드를 방문하여 독자들과 만남을 가지고 다양한 강연과 토론을 진행하는 행사죠. 강연장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연히 수많은 학생들이 참가하고 싶어 하지만 모든 인원이 참가할 수는 없었죠. 그때 수많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줄을 서지 않고 한꺼번에 강연장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면서 강연장 입구가 아비규환이 되어버렸어요. 밀치고 넘어지고 한쪽에서는 싸움이 나고 유명 작가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명문대생들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보고 있는 제가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중국 유학생을 따라서 같이 새치기를 시도하는 미국 친구들도 여러 명 보였죠.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한국 유학생들은 그 모습을 보고도 동요하지 않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 한국 학생들을 보고 많이 놀랬어요. 부끄럽지만 저도 중국 유학생이 먼저 강연장에 입장해서 모든 자리를 차지할 것만 같은 기분의 새치기를 해야 하나 한참을 고민했거든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페스티벌 담당자들과 교수님들이 나서서 제지를 했고 줄을 서 있던 친구들만 입장할 수 있었어요. 운 좋게 강연장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강연장의 수많은 학생들은 대부분이 한국인이었어요. 그런 한국 유학생들을 보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더더욱 호기심이 생겼고 중국인들과는 많이 다른 뭐랄까 온화한 심성이랄까? 이런 모습이 더욱 끌리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 문화와 한국의 사랑에 빠져버렸죠. 같은 과에 방학 때 한국을 다녀온다는 한국 유학생 진아를 따라 저도 한국을 가기로 결심했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했지만 한국까지 거리도 멀고 여행 경비가 많이 들어서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사실 요즘 미국은 팬데믹 이후에 경제 회복이 되지 않아서 실업률도 높고 높은 주거비와 식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이 많아서 쉽게 여행을 못 다니는 실정이라 먼 한국까지 방문하기에는 부담되는 친구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이곳에서 학업을 마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비용이기 때문에 아주 여유롭지 않다면 사실 어려운 게 당연할 것 같네요. 저는 아버지가 회사를 경영하시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한국으로 여행 갈 수 있었어요. 진아와 저, 콜린이라는 친구 셋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콜린은 저와 달리 예전부터 한국이라는 나라 여행하는 게 꿈이어서 오랜 시간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았다고 말했었죠. 한국이라는 나라를 실제로 보면 어떨지 정말 궁금했어요. 사실 한국인에 대해 대단하다는 감정은 있지만 아시아 국가가 미국보다는 한참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던 게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은 공항에서부터 완전히 부서져 버렸어요. 한국의 공항은 굉장히 규모도 크고 쾌적하며 세계 어느 나라에게 견주어도 한국 공항의 시설이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히 자동화된 입국 시스템은 현재까지도 수기로 진행되는 많은 미국의 주가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죠. 한국인들은 공항에서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그건 진아의 아파트로 이동하는 지하철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미국의 지하철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지하철 시설이 좋았는데 저는 지하철 시설보다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더 신기했던 것 같아요. 사실 미국 지하철은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지하철에서 소변을 보는 사람과 노숙자들이 있어 찌린내가 나는데 아마 뉴욕의 지하철을 경험해 보신 분은 제가 어떤 이야기 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뉴욕은 지하철이 얼마나 더럽고 오래되었는지 미국이 경제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부끄럽네요. 한국의 지하철을 보니 미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최첨단 시설이네요. 여기 있는데 한국에서는 바닥에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더라고요. 미국에서도 한국 유학생들의 시민의식과 배려하는 모습이 신기했는데 한국이란 나라에서 많은 한국인들을 보니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은 남을 배려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진아의 집은 서울의 성동구라고 하는 곳에 위치한 아파트라고 말했는데 저는 진아 부모님이 아파트에 산다고 말해서 그렇게 잘 사는 친구는 아니구나 생각했는데 진아의 부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저와 친구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미국은 정원을 가꾸는 것을 좋아해요. 초록색이 없는 건물은 찾아볼 수 없죠. 주말이면 정원의 잔디를 깎고 꽃과 나무를 관리하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여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을 선호하고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미국의 아파트는 건물만 있고 정원이나 꽃과 나무는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런데 진아의 아파트 입구에는 커다란 나무들이 가득하고 숲속 산책길을 걷는 것처럼 아름다운 조경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초록초록한 정원뿐 아니라 아파트에서 많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었는데 평화로워 보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아파트가 아니라 잘 정비된 공원을 놀러 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와 친구는 한국의 아파트는 굉장하다고 연신 칭찬을 하며 진아 집으로 들어갔죠. 진아의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타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쾌적했어요. 진아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간 순간 친구는 탄성을 내지르고 말았어요. 진아의 어머니가 집에 계셔서 친구의 모습이 살짝 부끄러웠지만 저도 진아의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친구처럼 탄성을 질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이곳은 믿을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아파트 입구부터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지만 집안은 마치 호텔 같았고 탁 트인 전망으로 한강의 물줄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듯이 쏟아지는 형태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한강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진아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의 아파트 전경은 대부분 이런 거냐고. 미국은 공동주택의 경우 이렇게 고급 주거 공간은 없을 거라고 말이죠. 어쩜 한강의 모습을 이리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지. 저희는 창가에 앉아 넋을 놓고 있었어요. 이곳은 정말 아름다운 포토존이었어요. 진아는 한국은 땅이 좁아서 이렇게 아파트 형식을 많이 선호한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정도의 아파트의 모습은 요즘 거의 많이 볼 수 있지만 이 한강뷰는 정말 독보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강남과 강북에서 한강을 둘러싸고 많은 주거 공간이 있는데 이곳 진아의 아파트 성수동은 특이하게도 한강이 쏟아져 들어오는 듯한 뷰를 자랑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얼마나 유명 연예인들이 이곳에 살고 있는지 알려주었는데 미국인인 저도 알 수 있는 유명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진아의 어머니는 진아와 우리에게 식사를 대접한다면서 음식을 만들고 계셨고 저와 친구는 조심스레 진아의 안내를 받아 집안을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진아의 어머니께서는 미술의 조예가 깊다고 하셔서인지 집안 곳곳에 미술 장식품과 조형물이 많이 있었어요. 진아가 이곳 한강변의 아파트는 해가 잘 들어 살짝 덥다고 말하며 핸드폰을 만지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우웅하는 소리가 나더니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세상에나 천장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니 너무 굉장하더군요. 모든 공간에 다 천장에 매립돼 설치되어 있고 핸드폰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하는 진아의 말에 우리는 경악을 했죠. 에어컨뿐만 아니라 세탁기, 건조기, 로봇 청소기도 전부 휴대폰으로 사용한다고. 저와 친구는 진아의 말에 입을 다물지를 못하고 신기해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의 가전제품에 놀라워하며 한참을 대화하는데 진아의 어머니께서 저녁을 먹으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주방으로 나갔는데 굉장히 많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10명 넘게 파티해도 될 만큼 음식이 가득했죠. 너무 많이 차려져 있어서 이 음식을 우리만 먹는 건지 물어봤는데 진아의 어머니는 우리가 어떤 걸 좋아할지 몰라서 여러 가지 준비했다며 하버드에서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많이 먹으라고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식탁에 더 이상 접시를 놓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는데 저는 그중에서 갈비찜이라는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달콤 짭짤한 양념이 고기랑 굉장히 잘 어울렸죠. 미국에서도 요즘 한식이 유명해서 몇 번 맛을 보긴 했는데 결단코 이 맛은 나지 않았어요. 특히 진아 어머니가 손수 담그셨다는 김치는 미국 식당에서 판매하는 김치와는 차원이 달랐죠. 연신물을 들이키며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친구는 잡채라는 음식에 빠져서 자기가 먹어본 면 요리 중 최고라며 엄치를 척하고 올렸어요. 야채와 면이 조화롭게 섞여서 재료도 다양하고 고소함과 고급스러운 이 맛이 정말 이건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요리다 싶었어요.
건강하면서도 보기에도 상당히 미학적인 이 잡채는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진아 어머니는 잘 먹는 우리를 보고 흐뭇하게 웃으셨는데 먹는데 열중해서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그만큼 진아 어머님의 요리 실력은 엄청났어요. 식사 후 진아가 한국의 커피를 타준다며 시원한 것과 따뜻한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저와 친구는 시원한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했죠. 진아가 웃으면서 커피를 타는데 저는 경악했어요. 냉동고를 열어서 얼음을 꺼내는 게 아니라 냉장고에 컵을 대니 얼음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진아에게 물어보니 냉장고 기능 중 하나라고 말하는데 진아의 집은 모든 게 최첨단 미래도시에서 온 것만 같고 묘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식사 후에 진아가 산책하자며 나가자고 하는데 밖으로 나가기 직전에 버튼을 누르니 엘리베이터가 우리 층까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 신기한 나머지 한국의 아파트는 모두 이런 최첨단 시설들이 있는지 진아에게 물어봤는데 진아는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아파트를 제외하면 다들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진아의 말에 저는 한국의 아파트 같은 주거 공간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진아를 따라 산책을 하는데 진아가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주변에 많은 상가들도 불이 켜져 있고 한국의 밤은 굉장히 밝았지만 밤 8시가 넘었고 해가 졌기 때문에 조금은 걱정되는 마음에 진아에게 어디를 가냐고 물어보았어요. 진아는 웃으며 멋진 야경을 보여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말했죠. 그렇게 진아를 따라 10분, 15분 걸었는데 세상에 평생 잊혀지지 못할 장면을 보고 말았어. 진아는 우리를 한강이라는 곳으로 데려갔는데 늦은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한강공원에서 산책하고 있었고 한강에서 보이는 조명과 수많은 건물들이 너무나도 아름답더라고요. 진아는 좀 더 걸어가야 한다며 우리를 데려갔고 그렇게 진아를 따라 반포대교라는 곳으로 갔는데 해가 진 밤에도 수많은 인파가 앉아 있었어요. 해가 졌는데도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놀랬는데 반포대교에서 야경을 바라보는데 아까 진아의 집에서 봤던 한강을 이렇게 가깝게 보니 정말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꼭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을 정도예요. 그렇게 늦은 밤까지 반포대교에서 성수동 아뜨리에까지 산책하는데 독특한 분위기의 카페들이 너무 많아 계속 감탄했던 것 같아요. 이곳이야말로 신과 구가 공존하는 그런 한국만의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었어요. 첫날만 진아의 집에서 머물고 둘째 날부터는 숙소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나갈 준비를 했죠. 진아는 아침을 먹고 가라고 말했는데 진아의 부모님도 출근 준비를 하시느라 바쁘신데 민폐라고 생각해서 고맙지만 괜찮다고 거절했어요. 그러자 진아는 그러지 말고 아침을 먹자면서 저와 친구 손을 끌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당연히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자는 건 줄 알았어서 살짝 당황한 채 진아를 따라갔는데 진아가 데려간 곳은 놀랍게도 아파트 안에 있는 조식당이었어요. 진아 부모님은 아침에 출근 준비로 바쁘셔서 가볍게 토스트와 커피 정도만 드셔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종종 와서 먹었던 곳이라며 아파트 조식당을 소개했죠. 아파트에서 아침 식사가 나온다니 정말 굉장했어요. 조식은 간편식으로 나왔는데 아침 식사로 부담없이 식사하기 좋았던 것 같아요. 식사를 하고 산책 겸 아파트 단지를 이곳저곳 돌아다녔는데 한국의 아파트는 없는 게 없었어요. 헬스장, 사우나, 수영장, 골프장, 독서실과 카페까지 있었죠. 아마 이런 곳에서 산다면 외출하지 않고 아파트에서만 지내도 될 정도로 훌륭해 보였죠. 우리는 진아의 아파트가 굉장하다 계속해서 칭찬했는데 진아는 머쓱한 표정으로 요즘 생기는 신축 아파트는 영화관도 있고 루프탑 수영장이 있는 아파트도 있다며 더 좋은 아파트도 많다고 말했죠. 아파트에 영화관과 호텔에서나 있을 법한 루프탑 수영장이 있다는 말에 처음에는 설마 그런 아파트가 있다고 의문을 가졌다가 이내 진아의 아파트를 생각하며 진아의 아파트보다 더 굉장한 아파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저와 친구는 예약해놓은 숙소로 이동을 했고 친구가 한국 오기 전에 꼭 방문하겠다고 적어놓은 곳들을 둘이 관광했어요. 진아는 본인이 관광시켜주겠다고 했지만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거니 못 본 친구들도 만나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라고 말하며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거절했어요. 친구가 계획한 인사동, 광장시장, 경복궁, 명동, 북촌화 농마을, 남산타워, 이태원, 홍대, 롯데월드 타워를 방문했고
친구가 코엑스 한국의 박물관 도 가야 한다고 했지만 일정이 빡빡해서 아쉬웠지만 더 이상 볼 수 없었죠. 여러 관광지를 둘러보았지만 더 머물며 한국의 많은 것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한 채로 미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인데 미국이 아시아 국가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한 제가 부끄러웠어요. 제가 방문한 한국은 미국 국가들보다 더 발전된 나라였어요. 한국에 다시 와서 이번에 못 본 관광지들과 한국의 다양한 도시를 관광하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한국의 아파트에서 꼭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메일로 보내면서도 갈비찜과 잡채가 정말 생각나네요. 이런 음식을 다시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저는 또 다행히 한국 음식이 입에 잘 맞아서 매운 것도 어렵지 않게 먹어요. 이곳에서 얼마 전에 어렵게 불닭볶음면도 구해서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진아 어머님께서 챙겨주신 한국의 장아찌와 김 한국의 된장까지 모두 소중하게 여기며 여기서 한국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같이 나누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다시 가게 된다면 당연히 서울에 머물며 몇 개월 정도 한국의 곳곳을 여행하고 싶지만 또 어떤 곳을 가보면 좋을지 그리고 제가 한국 음식 중에 먹으면 정말 반할 것 같은 음식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켈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한국인 학생들의 성적이 상위권이고 해외에서 한국인들끼리 서로 도우며 배려한다는 말을 들으니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켈리리 님도 한국에서 즐거운 추억 남기셔서 기쁘네요. 다음번에 한국에 오시면 못 가본 곳도 꼭 가보시고 한국에 아름다운 여행지가 많으니 시간 내서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켈리 님이 한국 음식에 거부감이 없다고 하시니 다음에 오시면 꼭 삼겹살과 떡볶이도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여러 나라에서 한국에 대한 아름다운 사연을 찾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버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